산자락 아래 작은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한도윤은 어느 날 밤 보호소에 있던 믹스견 보리가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보리는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고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였다. 도윤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보호소 쪽으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보호소 안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다른 개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보리만큼은 달랐다. 우리 안에서 담장 너머를 응시한 채 낮게 울부짖고 있었다. 보리야, 왜 그래? 도윤이 다가가자 보리는 잠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도윤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보리는 다시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낮게 울음을 터뜨렸다. 담장 너머에는 어머니의 묘비가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유언대로 보호소 뒤편 언덕에 작은 묘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곳을 사랑했다. 산바람이 불어오고 들꽃이 피는 이 자리를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 여겼다. 엄마 보고 싶은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보리를 안아 올렸다. 보리는 여전히 담장 너머를 응시하며 작게 낑낑거렸다. 도윤은 보리를 안은 채 묘비 앞까지 걸어갔다. 달빛 아래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차갑게 빛났다. 보리는 묘비 앞에 내려지자마자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도윤 자신도 아직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보리는 매일 새벽이면 보호소 담장 너머의 묘비 방향으로 울부짖었다. 도윤은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다. 개들도 상실감을 느낀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울음은 점점 절박해졌다. 보리의 울음소리는 밤마다 더 길어졌다. 처음엔 몇 분이었던 것이 이제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도윤은 보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보리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직 담장 너머만을 응시했다. 어머니의 제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 도윤은 다시 한번 보리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울음소리가 더 날카로웠고 더 절박했다. 도윤은 급히 옷을 걸치고 보호소로 달려갔다. 보리는 우리 문을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다. 발톱에서 피가 났다. 도윤은 황급히 문을 열었고 보리는 화살처럼 담장 너머로 달려갔다. 도윤은 손전등을 들고 보리를 쫓았다. 묘비 앞에 선 보리는 땅을 파헤치려는 듯 앞발로 흙을 긁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보리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보리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집착이 담겨 있었다. 마치 보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보리야, 무슨 일이야? 뭘 찾는 거야? 도윤의 손이 떨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보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긁었고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도윤은 보리를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자주 말씀하시던 그 별자리가 보였다. 저 별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윤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보리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의 물음에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의 향기 같은 따스한 바람이었다. 제사날 아침, 도윤은 여동생 한지민과 함께 산소를 찾았다. 지민은 초등학교 교사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제사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 그녀는 보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보리, 오늘은 착하게 있어야 해. 할머니 뵈러 온 거야. 보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도윤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산소에 도착하자 보리는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다. 보리야. 도윤이 급히 뒤를 쫓았다. 보리는 무덤 앞에 서서 흙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앞발이 흙을 퍼내고 콧김이 거칠게 내뿜어졌다. 지민이 놀라며 달려왔다. 오빠, 보리 좀 말려. 무덤을 파면 어떡해. 지민이 보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다.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보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팠다. 도윤은 보리의 목덜미를 잡았지만 보리는 으르렁거리며 저항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왜 저러지? 지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은 보리를 떼어내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보리가 판 자리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던 것이다. 잠깐, 지민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흙을 걷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방수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지민이 상자를 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왜 무덤 아래 이런 게 있어? 도윤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계는 오래된 것이었다. 가죽끈은 해지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도윤은 메모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건 진실을 알게 될 때 열어라. 연숙에게. 연숙? 정연숙 이모 말하는 거야? 지민이 도윤의 어깨 너머로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정연숙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말년에 어머니를 간호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뚝 끊겼다. 왜 이모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지민이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민준. 도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연숙의 아들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보리는 상자를 발견한 후 조용해졌다.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도윤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오후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말했다. 오빠 연숙 이모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이 시계가 뭔지 물어봐야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시계가, 이 메모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도윤은 정연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연숙은 도윤을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윤아, 어쩐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비닐봉지에서 시계를 꺼냈다. 이모, 이거 아세요? 시계를 보는 순간 연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손이 떨렸다. 그건 어디서 났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윤은 무덤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했다. 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이모,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어머니 무덤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연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아들이 어릴 때 차던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이가 12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지. 도윤은 숨을 삼켰다. 연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민준이가 떠난 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매일 밤 울기만 했지. 그때 내 어머니가 날 찾아왔어. 연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 민준이 유골 일부를 자신의 묘 옆에 묻어두자고. 뭐라고요? 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지. 같이 묻히면 민준이가 덜 외롭지 않겠냐고.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민준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연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내 어머니는 민준이를 손자처럼 아꼈어. 민준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자주 와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셨지.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럼 민준이 유골이 지금 우리 어머니 무덤 옆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무덤 옆에 묻었어. 내 어머니가 직접 자리를 정해주셨어.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연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도윤아. 너희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왜요? 왜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연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내 가족에게 숨긴 채 살았으니까. 연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시계는 민준이가 가장 아끼던 거였어. 내 어머니가 민준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야. 민준이는 떠나기 전까지 이걸 차고 있었지. 도윤은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초침이 여전히 째깍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민준이의 심장 박동 같았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어머니는 말씀하셨어. 민준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테니 당신이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이 시계를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 따스함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셨을까? 이모,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도윤이 말했다. 아무리 민준이를 아꼈어도 이건 우리 가족과 상의했어야 할 일 아니에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오라.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 남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도윤은 시계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숙은 그를 붙잡으려다 손을 내렸다. 도윤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연숙이 말했다. 도윤아,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걸 잊지 말아줘.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지민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지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럼 민준이가 지금 엄마 옆에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기려 했다. 우리 허락도 없이 남의 유고를 묻었다고. 이게 말이 돼?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진정해. 엄마가 그렇게 하신 데엔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유? 무슨 이유로 이런 걸 비밀로 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연숙 이모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지. 지민이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에게 말했어야 해. 며칠 동안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무덤을 다시 정리하기로. 민준이의 유고를 제대로 된 곳에 안치하기로. 지민은 반대했다. 오빠, 그러지 마. 엄마가 원하신 게 아니잖아.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다. 엄마가 원하신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린 물어본 적도 없잖아. 그날 밤 도윤은 파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보리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보호소 문을 필사적으로 긁고 울부짖었다. 도윤이 문을 열자 보리는 산으로 달려갔다. 도윤은 손전등을 들고 보리를 쫓았다. 보리는 무덤 앞에 서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 울음은 평소와 달랐다. 더 절박하고 더 슬펐다. 마치 멈춰 라고 외치는 듯했다. 도윤은 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리야, 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보리는 도윤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무덤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보였다. 그 옆에는 이름 없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민준이가 묻혀있는 곳이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분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남은 자들의 이해와 용서의 문제였다. 어머니는 연숙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도윤은 보리를 안았다. 보리는 그의 품에서 조용해졌다. 미안해, 보리야.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보리는 도윤의 얼굴을 핥았다. 따뜻한 혓바닥이 그의 뺨을 적셨다. 그날 밤 도윤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했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별자리가 보였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파면은 하지 않을 거야.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 생각했어, 오빠.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며칠 뒤 도윤과 지민은 연숙을 찾아갔다. 연숙은 그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도윤아, 지민아.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모, 함께 가요. 엄마와 민준이를 만나러. 그들은 함께 산소를 찾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도윤은 민준이가 묻혀있는 자리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함께 잠든 두 마음, 바람으로 이어지다. 지민이 표지석의 글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연숙은 무릎을 꿇고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주신대. 이제 외롭지 않지? 도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다. 엄마, 이제야 이해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를 혼자 보낼 수 없으셨죠. 엄마는 그런 분이셨으니까. 보리는 무덤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평화롭게 앉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리도 알고 있었나 봐. 지민이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의 마음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들은 함께 제사를 지냈다. 어머니와 민준이를 위해. 연숙은 민준이가 좋아하던 초코파이를 올렸고 지민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져왔다. 도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엄마, 민준아, 편히 쉬세요. 우리가 기억할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제사를 마친 후 그들은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연숙은 민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이는 걔를 정말 좋아했어. 내 어머니가 보리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래서 보리가 민준이를 기억하는 거군요. 지민이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아플 때도 보리는 항상 옆에 있었어. 병실에 몰래 데려온 적도 있었지. 도윤은 보리를 바라보았다. 보리는 표지석 앞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리야, 넌 처음부터 민준이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연숙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이해해줘서. 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도윤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이모. 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민이 말했다. 오빠, 우리 매달 여기 와서 엄마랑 민준이 만나러 오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연숙 이모도 함께. 그날 밤 보리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도윤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고 달이 밝게 빛났다. 엄마, 이제 민준이도 외롭지 않겠죠? 도윤의 물음에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어머니의 향기가 나는 듯 했다. 도윤은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며칠 후 도윤은 보호소에 작은 명패를 하나 더 달았다. 민준이를 기억하며라고 적힌 명패였다. 그 아래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민준아, 여기서도 우리가 너를 기억할게.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리가 그의 옆에 앉았다. 보리도 사진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어느 날 도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이를 보면 도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난다. 같은 미소, 같은 눈빛. 민준이가 떠난다면 얼마나 슬플까? 연숙이가 얼마나 아플까? 나는 민준이를 지켜주고 싶다. 내가 떠난 후에도.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 깊은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가을이 깊어갔다. 산자락에는 단풍이 들었고 코스모스가 만발했다.
도윤과 지민, 연숙은 함께 산소를 찾았다. 그들은 무덤 주변에 꽃을 심고 잔디를 다듬었다. 보리는 그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이 불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보리는 들리나 봐. 엄마랑 민준이 목소리가.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은 보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보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자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다. 도윤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엄마, 민준아, 우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지민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연숙은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도윤은 표지석을 쓰다듬으며 일어났다. 돌아오는 길, 보리는 뒤를 돌아보며 한참을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도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도윤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보리야. 고마워. 그날 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별자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알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바람처럼 계속 우리 곁을 맴돈다는 걸.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도윤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도윤은 미소 지었다. 보리도 그의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방안을 비추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이곳에 바람이 머문 자리에 사랑이 남아 있었다.